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강도 챕터 1 What is Game AI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그냥 듣지 마시고요. 구글에 게임 AI 프로라고 치시면 게임 AI 프로 이 책에 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료는 다 무료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게임 AI 프로 1권의 첫 번째 아티클입니다. What is Game AI? 제너럴 위즈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실질적인 그 내용 구성을 보시면요, 섹션별로 아키텍처 구조, 움직임과 길찾기,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지식 표현, 레이싱, 이런 식의 이 주제들이 있어요. 이 주제 중에서 섹션 1의 내용은 제너럴 위즈덤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게임 AI에 관련된 전반적인 두루뭉실한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가 나눈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에 관련돼서 뭐 심화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딜에 의해서 쓰여진 아티클이고요.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자료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기에는 좀 불편해서 이걸 그대로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캡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What is Game AI? 케빈 딜입니다. 자, 제일 먼저 게임 AI 관련돼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게임 AI는 should be about one thing and one thing only입니다. 게임 AI는 한 가지 것, 오직 한 가지 것에 관한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그것이 뭐냐면 디벨로퍼가 compelling experience for the 플레이어에게 어떤 그 아주 compelling한 experience, 아주 막 극도의 강력한 어떤 경험들을 갖다가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AI 하면 테크닉 이야기인데 이 테크닉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완성도보다는 결국 게임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근데 게임 AI라는 기술도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그 목적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테크닉,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과 모든 트릭, 모든 테크닉,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모든 알고리즘들 또한 이 유일한 어떤 목표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플레이어에게 어떤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생산도구로서 게임 AI는 존재한다. 그게 전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AI에 관련된 정의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이 AI라는 것은 인텔리전트한 에이전트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환경,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가 만약에 있다면 에이전트가 뭐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는 NPC일 수도 있겠고, 뭐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수를 하나 놓는 이 바둑 알, 이것도 하나 에이전트일 수 있는데, 이 에이전트 주변에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죠. 다른 어떤 돌들이 막 놓여져 있고, NPC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뭐 플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대포가 있다든지 장갑차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환경이 있을 거예요. 이 환경을 갖다가 perceive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공의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예, 어떤 액션을 갖다 취하는 거, 이걸 갖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우리 바둑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정의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물론 아닐 거고요.
AI라는 게 사실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단어라고 말을 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연구하거나 배우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갖다가 이런 AI 정의를 저자는 아카데믹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AI. 자, 이 단어를 아카데믹 AI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가르쳐지는 이 AI를 갖다가 아카데믹 AI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카데믹 AI는 다른 AI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게임 인공지능 동네에서는 그 전통적인 AI 또는 리서치 기반의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뭐 딥러닝이나 이런 AI 종류들을 갖다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카데믹 AI다라고 좀 구분짓는 면이 있고요. 그것도 뭐 어떤 게임 인공지능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발생한 연유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인더스트리에서 결국은 게임 산업계에서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AI가 발전하다 보니 자, 그 대학에서 연구되는 AI들은 아카데믹 AI라고 약간은 선을 긋는 그런 어떤 특징을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 AI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필름 애니메이터 이야기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아티피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티피셜 라이프.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 실제 뭐 사람을 찍은 영화가 아니라 캐릭터를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그걸 갖다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인 생명체인데, 자, 그때 자기들 뭘 만들어낸다, 뭘 창조한다고 말하냐면 illusion of life, 어떤 삶에 관련된 살아있는 것에 대한 illusion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환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illusion of life라는 용어를 갖다가 애니메이션 동네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월트 디즈니가 이 말을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딱 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AI라는 것과 자,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아티피셜 라이프라는 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카툰에서의 어떤 캐릭터라는 것이 AI처럼 어떤 성공의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죠. 뭐 오히려 반대로 많은 극영화에서 캐릭터들은 그 뭐냐면 성공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illusion of life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시청자로부터 God level belief라고 되어 있는데 뭐 창자 레벨의 믿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줄 건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아티피셜한 것들이 이 현실감을 갖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당연히 아주 극단적으로 창조된 만들어진 인공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캐릭터가 나와서 하는 연기나 그걸 보면서 이게 마치 현실처럼 느끼고 아주 강력한 어떤 경험들을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건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일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일루전 오브 라이프 또는 아티피셜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게임이란 것이 참 다르죠. 모든 게임마다 장르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필요한 이제 AI란 게 좀 아주 광범위하게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게임 AI의 목적이란 것은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아카데믹에서 말하는 목적성보다는 그 방금 본 카툰 디즈니에서 바라보는 아티피셜 라이프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AI란 말을 하니까 게임 AI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마치 AI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랑 닮아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목적으로 하는 아티피셜 라이프라는 어떤 목적의 측면에서는 닮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카툰처럼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게임도 참 뭘 위해서 생성된다, 어떤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카툰처럼 게임도 또한 어떤 성공을 갖다가 최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또는 뭐 커그니티브 모델링, 저희 뭐 인지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것, 이건 AI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인간 인식하는 것들 갖다가 어떻게 AI가 인식하도록 만들 것인가. 리얼 인텔리전스,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모사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게임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말하고, 경험을 창조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illusion of life랑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illusion of intelligence. 지능의 환상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지능의 환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게임 AI는 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능의 환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어떤 문구들도 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 그러니까 일루전을 그런 어떤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술들이라는 게 아카데믹 AI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 AI를 갖다가 말할 때 어디에 포커싱하고 있느냐면 인텔리전스의 어피어런스, 외형. 마치 뭐냐면 똑똑해 보이네, 똑똑한 애가 아니라 똑똑해 보이네 라는 것을 갖다가 만드는데 포커싱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뷰어, 우리 입장에서 플레이어죠. 플레이어에게 어떤 특정한 경험을 생산하는데 포커싱 되어 있다. 실질적인 인텔리전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만드는데 포커싱 되어 있지 않고,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 AI를 만드는 어떤 목적성, 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AI 연구자들이 게임에 AI를 적용하는 접근 방법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다가 취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게임하고는 무관한, 실제 뭐 사용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은 게임이 맞는데 게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AI가 아닌 형태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말하거든요. 게임 좀 안 적히네요. AI for 게임이라고 나눠서 이야기하죠. 자, 지금 현재 AI에서 게임에 접근한 방법은 이거죠. 어떠한 AI 기법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복잡한 현실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게임이라는 장르를 이용하는 것. 일반적인 AI 연구자들의 어프로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게임 AI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이거죠. 게임을 위해서 어떤 인공적인 것들, artificial life 또는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illusion of intelligence를 갖다가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chance of success, 성공의 어떤 확률, 기회를 맥시마이즈. 이건 그냥 일반 AI, 아카데믹 AI로 말했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런 단어로 표현하네요. 성공의 어떤 chance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게임 AI의 목적이라는 것은 플레이어의 재미, 펀이라는 것을 최대화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거는 AI의 목적은 아닐 수가 있다.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게임 AI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잘 정의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AI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했듯이, 이제 플레이의 재미를 최대화한다는 말에서 뭐도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냐면 이 재미란 것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fun 또는 play, 뭐 게임, 이런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가지고도 뭐 책 한 권,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을 정도이죠. 이것도 사실은 뭐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첫 번째, 플레이의 재미를 최대화한다 할 때 재미가 뭔지 알아야 최대화시킬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건 뭐냐면 모든 게임이 다
뭐 펀이라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임은 뭐 이야기를 갖다가 스토리를 갖다가 아주 말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기반의 게임들이 되겠고요. 어떤 거 게임은 아주 쿨한 캐릭터에 관련된 것이 게임을 우리가 참여하게 만드는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뭐 흥분된 감각이라든지 어드벤처, 서스펜스 또는 공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게임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펀이라는 단어로 게임을 갖다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슈퍼맨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통 성장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우리 게임을 뭐냐면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다. 그래서 뭐 다시 말하자면 재미를 최대화한다. 이 정의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실은 뭐냐면 게임이란 게 특정한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 경험이 뭐든지 간에 앞에서 말했던 뭐 재미일 수도 있겠고 뭐 익사이트먼트, 어드벤처, 서스펜스, 뭐 공포, 피어 뭐 이런 것들. 자, 그것도 다 그런 게 어떤 특정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정의하자면 게임 AI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서포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할 적합한 기술이란 건 단지 얼만큼 최고의 경험을 갖다가 원하는 경험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서론에서 먼저 그 경험을 만든다는 것, Creating an Experience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만든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단어입니다. Suspension이 뭡니까?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연기시키는 거죠. 연기시키는 거. 뭐 이때 해야 되는데 뭐 이만큼 기일을 연기한다든지 뭐 이럴 때 Suspen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Disbelief는 뭡니까? Belief가 우리가 믿는다는 거니까 믿지 않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것. 불신이라고 일단 명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불신을 연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uspension of Disbelief는 과거에 제가 처음 이 단어를 접했던 것은 가상현실에서 사실 이 단어가 가상현실의 목표가 뭐냐, 좋은 가상현실 시스템이란 게 뭐냐 했을 때 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VR로 좀 끝까지로 이제 넘어가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현실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인간이 어떤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에 들어왔는데 자, 이걸 뭘로 인지하는 거예요? 자, 현실로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이란 게 가상현실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이것이 현실이라고 느낄 수는 없겠죠. 아무리 그럴싸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 진입하는 그 순간에는 뭐냐면 이게 아마 현실이다라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거 가짜네, 가상이네, VR이네, 리얼 리얼리티에서 virtual reality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하자? 연기하자는 거죠. 서스펜션 하자는 거죠. 이걸 얼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이냐, 이 기간을 늘려내는 것, 불신을 연기하는 것, 이게 가상현실의 목표다. 그래서 불신이 많이 연기될수록 이 VR 환경이 현실과 더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적인 어떤 용어로서 Suspension of Disbelief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우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단어가 아마 설명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아주 자발적인 참여자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임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자이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환상을 사기를 원한다. 또 아주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원래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짜라는 내추럴라는 빌리프를 서스펜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 그 세계에서 이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아티피셜한 캐릭터나 이벤트들을 느끼고 몰입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죠. 우리가 보통 현실과 다르게 게임에서는 이런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보통 매직 서클이라고 부릅니다. 매직 서클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단지 뭐냐면 현실을 못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상의 매직 서클은 게임이라는 매직 서클, 마법의 원이라는 경기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체 세계를 조성한 모든 구조들을 갖다가 플레이어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낸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터무니없는 것들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 고마운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상을 갖다가 일루전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말은 플레이어에게 서스펜션 오브 디스블리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끔은 우리가 성공하죠. 유저가 마치 뭐 AI가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자체가 뭐 극도로 단순하더라도 성공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건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액션이나 인액션, 플레이가 어떤 액션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NPC가 엉뚱한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반응을 한다든지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플레이어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 AI가 하나의 그 게임상에 존재하는 캐릭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신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인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들이 기꺼이 어떤 이런 경험에 참여자가 되었고 그들이 이제 아주 기꺼이 참여했기 때문에 뭐 조금의 실수 같은 거는 아주 잘 용서한다, 아주 관용적이란 말입니다. 그 AI가 아주 대단한 어떤 인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베이직한 어떤 합리성, 리저너블한 어떤 행동들만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냐면 AI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부과해요. 그 말은 뭐냐면 AI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제가 이런 사유로 이런 행동을 했구나. 훌륭하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플레이어는.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더 되게 복잡하게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 AI 내부보다도 복잡하게 말입니다. 자, 근데 또 반면에 some extent it can be a mistake to build AI. think too hard. 예, 그렇죠. 너무 우리가 그 AI를 만드는데 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너무 하드하게 생각하는 AI를 만드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뭐 너무 AI를 갖다 우리가 설계하는데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막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일단 아주 귀중한 개발자의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만든 AI를 오버 엔지니어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플레이어가 느끼기에는, 플레이어의 멘탈 모델, 플레이어가 느끼기에는, 야, 이 AI가 행동하는 게 진짜 내가 이상하다, 맞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떤 액션이 있어요. 만약에 AI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make sense, 리즈음을 하다는 액션이 있지만 플레이어는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 때는 이게 리즈음을 하다고 하지만 그 뭐 만든 복잡도의 내부는 플레이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낸 선택한 디시전 같은 것들이 플레이어한테는 아주 랜덤하거나 뭐 좀 잘못된 어떤 행동으로 비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말 아닌데 제가 해석을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다고 플레이어가 복잡하게 느끼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그냥 심플하게 간단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 기계를 만드는데 우리 플레이어는 우와 이거 대단한데 하면서 막 과잉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상하게 행동하네 라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피해야 될 한 가지 요소, 모든 어떤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더라도 피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artificial stupidity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데 인공 바보, 인공 전능이라고 보통 어떤 문건에는 이제 표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바보스러움, 전능입니다. 인공전능이라는 단어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저들은 일단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artificial stupidity를 정의하고 있네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 다음에 다른 아티클에서 나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냐면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갖다가 AI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바보 AI라고 부르는 행동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벽 뚫고 걸어간다든지 뭐 지하미터에 스톱 돼가지고 깜짝달싹 못하고 막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뭐 NPC를 쐈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NPC 쐈는데 이걸 무시한다든지 자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거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AI가 이상하네 라고 제가 판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죠. 아까처럼 좀 그 지나치게 그 디테일한 AI를 만들 때도 이러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보면 even some behavior 실제 인간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AI가 컨트롤했을 때는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자주 마음을 바꿔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A라는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B라는 행동으로 급작스러운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AI도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AI도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못 짜여진 알고리즘이네. 자 그렇죠. 우리가 인간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이벨루에이션 재평가해서 행동을 변경했다기보다는 잘못된 알고리즘이네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결국 그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 NPC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봅시다. Suspension of disbelief. 그래서 이런 artificial stupidity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은 뭘까요? AI를 더 잘 만든다. AI를 더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기대라는 거, AI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워낙 다양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시키는 것, 뭐 하나의 나은 AI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렇죠.
따라서 뭐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들이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더 낫게 만들 것인가.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쓰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게임, 뭐 좀비 게임 같은 경우에가 아주 좋은 예인데,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예 설정 자체를 갖다가 약간 바보스럽거나 아니면 약간 괴짜 같은 형태로 설정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거, 스트레인저리니스, 좀 오류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다른 얘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뭐 짧은 단어를 갖다가 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크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질러가지고 플레이어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갖다가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로서 작동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라나데, I'm hit 뭐 이런 말을 갖다가 막 저거 동료 NPC와 막 이야기한 겁니다. 뭐 실제로 뭐 말을 NPC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실제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아닐 거지만 이게 뭐냐면 이 플레이어들한테는 이 NPC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는 것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아주 유효한 어떤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심즈나 주 타이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뭐 머리 위에다가 내재적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이콘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AI에서 되게 유명한 크레이처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이 갖다가 막 크레이처가 뭐 생각이 바뀌면 이제 퍼즈 하는 아이콘을 갖다가 뭔가 퍼즐 같은 아이콘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행동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왜? NPC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동의 변화만 가지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NPC 이상하다, 잘못 만들어졌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NPC는 이걸 한다, 이걸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게 바른 행동이구나, 잘못 짜여진 게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의 첫 번째 디스블리프를 어떻게 서스펜션 할 것까지 살펴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 뒷 이야기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